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방부 단독으론 처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거 12.12 쿠데타와 5.16 군사정변을 옹호하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한 것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는데요. 장관 후보자 적격성과 발언 논란. 자, 먼저 안 대변인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봤냐면 네. 참담한 심정으로 봤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나라를 구하려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는 혁명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전두환 씨는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 무력 진압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반란죄와 내란죄가 확정이 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박탈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군사 반란이자 내란인 것은 우리 사법체계가 정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재논의의 여지가 없는 건데 어떻게 나라를 구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 앉히려고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군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려되는 것은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군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큰 우려가 듭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이런 행보를 보면 장관보다는 극우 유튜버가 어울리는 분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 이어서 이제는 군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네, 군까지 정치적으로 좀 이용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셨고, 최 의원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아침에 첫 출근길 생중계를 저는 봤는데요. 네. 이게 뭐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 청문회장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은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그때 청문회장에서 하는 답변에 조금 더 주목을 하지 지금 왈가왈부 제가 평가를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저희 당에서 이채익 의원님, 뭐 이철규 사무총장님 다 좀 보면은 국방부 장관으로 정말 좋은 후보자이다, 전문성 있는 후보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육사를 다닐 때 생도 대장도 했었고요. 합참에서 뭐 작전본부장, 차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식견 있는 좀 실력 있는 그런 참 군인이 아닐까, 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살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과거에 조금 과격하게 언어 선택을 했던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당인이나 당 소속 의원으로서 그때 TPO에 맞게 좀 이야기를 했었더라면 이제부터는 좀 국무위원이 될 준비를 하면서 언사도 좀 조심스럽게 행해야 하는 게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행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자격 자체는 충분하고 나머지 그 내용들은 청문회에서 밝히면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걸 두고 전문성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국민의힘 의원님께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 악마라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는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 머리카락 하나로 몸의 전부를 평가할 수 없다. 그 뜻인즉 저는 좀 그 전문성을 중심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갈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종섭 장관의 사의 표명과 그리고 또 후임 장관 후보자
후보자까지 지명된 상황인 만큼 오늘 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그 수사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좀 해볼까요? 네, 처음에 민주당이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종섭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사의 표명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봐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렇게 봐서 좀 탄핵 추진은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이 묻히는 것은 아니죠. 덮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특검을 관철시킬 것이고요. 그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그 진술을 보면 당시에 VIP,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를 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질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라면서 사단장을 좀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직접적으로 직권을 남용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꼭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특검 추진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어제 경북경찰청이 이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수사 자문단을 꾸려가지고 합동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군이랑 경찰, 소방 당국 그리고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함께 참여를 한 건데요. 자문단 조사 결과 토대로 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니까 수사에 개입하는 정쟁은 없었으면 좋겠고 좀 탄핵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단식 16일 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단체로 중단을 요청하면서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손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리고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는 릴레이 동조 단식에 돌입하고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중단할 만한 계기가 있어야 할지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이번에도 안 대변인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처음부터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단식 투쟁에 돌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안팎에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미동도 없죠. 어떠한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정치권에서 여야 각 단식 투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대통령실의 비정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애초부터 출구 전략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식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이 시작 자체가 이유가 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단할 만한 계기도 애매해서 좀 중단할 명분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시작한 들었고 그 명분부터가 투명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1야당 대표잖아요. 그래서 좀 건강이 염려되고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뿐만 아니라 어제 이 흉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분의 경찰이 상해를 입으셨고 한 분은 좀 중상해를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청 내에서 자해소동까지 일어났었고요.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까지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를 지금 계속 단식을 하셔가지고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있으실까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좀 그런 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지지자들이 계속 좀 국회에 몰려들어서 소란을 피우는 거는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방송국 들어오면서 앞에 보니까 본청 앞에 경찰들이 다 이렇게 줄을 치고 경비 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전에 그 국회 택시 뒤에다가 가스통 싣고서는 돌진했던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삼엄한 경비는 사실 전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중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대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가는 건 좀 무리이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하셨고 또 애초에 이 단식 시작부터가 투명한 명분과 계기가 없었다라는 말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단식 투쟁에까지 돌입하셔야 됐겠느냐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습니다. 권력을 준 것도 아니고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민과 민생을 생각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실에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대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라는 그런 선택의 시점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선택을 하실 때, 시작을 하실 때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그 민주당의 사무총장인 조정식 의원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면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과 그리고 현 시국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행동은 민주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좀 행동의 자제를 촉구하셨고요. 그리고 부상을 입으신 경찰관들의 쾌유를 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네, 야당 대표로서 이제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에서 뭐 최후의 수단으로서 단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권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맞붙었는데 이제 정책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쟁탈전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추진한 K패스 그리고 서울시가 내놓은 기후 동행 카드에 이어서 민주당이 제안한 청년 패스까지 정부 여당의 교통비 경감 정책과 맞물려서 야당이 추진한 청년 교통비 경감을 위한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먼저 최 의원. 자, 우선 K패스와 기후 동행 카드 내년에 시행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비슷한 시기에 경쟁을 하게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지 과연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요. 각각 특징과 이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저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 동행 카드는요. 월 6만 5천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네. 이 6만 5천 원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버스, 지하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공유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까지 네. 다 이용이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이게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 시민 50만 명이 한 사람당 이용했을 때 네. 연간 34만 원이 할인이 되고요. 또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연간 3만 2천여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K패스 같은 경우는 월 21회 이상 이게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20%를 적립해서 환급해주는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성인 기준 이 서울 시내 간선 지선버스를 1,500원으로 계산했을 때 60회를 이용하면 9만 원인데 20%를 환급받게 되면 7만 2천 원에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카드 모두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K패스 같은 경우에는 월 21회 이상을 사용할 경우라고 하는데 21회 기준이 뭐 한 달 30일로 책정했을 때 평균적인 그 평일 날짜를 기준으로 잡은 거겠죠? 네. 네. 이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또 알뜰 교통카드가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됐지만 교통비 경감에는 큰 효과가 없다. 자, 이렇게 보고 K패스를 만든 건데 자,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임 정부 지우기죠. 뭐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교통비 경감에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전임 정부 지우기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2021년 12월 29만 명에서 2022년 12월에 48만 7천 명으로 늘었고요. 많이 늘었네요. 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53만 6천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횟수도 월 평균 39.6회로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늘었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의 92%가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 이렇게 응답할 만큼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응답자 가운데 95.1%가 이 알뜰 교통카드로 교통비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뜰 교통카드를 더 개선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K카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K패스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납득이 될 텐데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게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건 국토부가 자기 부정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던 네.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또 그리고 좀 제기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K패스와 또 기후 동행 카드는 사용처와 혜택 방식이 또 다르지만 두 카드 일부 기능이 겹쳐서 중복이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
두 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용처와 월 무제한이냐 아니면은 이용료를 일부 환급받느냐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처와 혜택 방식이 상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 시행에 앞서서 일단 중복에 있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조금 실무 차원의 협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표현했다시피 즐거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즐거운 선택이다. 네,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이득일까, 어떤 게 더 혜택이 클까 이 고민을 하고 선택권을 사실은 이용자에게 줌으로써 건전한 정책 경쟁의 일환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서울시가 기후 동행 카드를 내놓자 서울과 교통망을 공유하는 경기도와 또 인천광역시에서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 개 지자체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서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이 경기도와 인천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그 취지와 큰 틀의 방향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유감을 표명하고 우려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탄 뒤에 경기와 인천에서 내릴 때는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경기, 인천에서 탑승하는 경우에는 이 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내릴 때는 가능한데 거기서 출발을 했을 경우 혜택을 못 받는군요. 네, 그렇죠. 하나의 생활권을 가진 수도권의 교통 문제는 일방적으로 하나의 지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고 공동으로 좀 논의를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걸 두고 경기도와 인천시의 의지의 문제라면서 내년 1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그냥 일방적으로 좀 참여를 해라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좀 오세훈 시장이 자기 성과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인천시의 사전 협의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좀 대권용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의도도 보이고요. 아, 대권용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사실 이 인천,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도권 교통망에서 빠질 수 없는 코레일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수도권 전철 1, 3, 4호선 코레일 운영 구간과 또 경의 중앙선, 분당선, 경춘선에 대해서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관련 합의를 한 게 없다. 자, 이렇게 밝혔는데 특히 코레일은 만성 적자 문제가 있어서 정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코레일도 지금 적자 문제가 심각하지만 저희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도 적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약자와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좀 세세하게 복지를 하려고 하는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고 아까 저희 양기룡 부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천하고 경기도가 조금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하고 구조가 비슷한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만 있으면은 협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에 버스 회사가 200개 업체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별 협상이 필요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지켜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코레일 같은 경우는 이 서울시가 운송 손실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이 기후동행 카드가 아니었지 환승 시스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이 실무협의 때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논의도 해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바람직한 정책이 자리 잡혀가는 과정에서 좀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서울 시민은 물론이고 모든 이용자들이 좀 이 혜택을 톡톡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레일의 적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후 동행 카드,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 같은 경우에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사업이 시행이 되잖아요. 이때 서울시의 재정 손실이 750억 원 그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인기몰이를 위해서 대권 준비를 위해서 반쪽짜리 정책을 서둘러서 발표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이라도 보류를 하고 경기도와 인천시와 그리고 정부의 K카드와도 좀 중복된다라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인천시 정부와 좀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정책이 서둘러서 발표를 한 정책은 아니고 8개월 서둘러서 발표한 정책 아니다. 서울시에서는 8개월, 9개월 동안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환승 시스템으로 준비를 해왔던 거지 기후동행 카드 이름을 꺼내니까 조금 적잖이 당황했다라고 코레일도 이야기를 해서 저도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서둘러서 발표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위한 그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왜 경기도와 인천시에는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고 좀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비밀리에 추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또 김민석 민주당 청년위 의장, 정책위 의장이 K패스와 기후 동행카드 등 교통비 절감 정책을 확대해서 자, 월 3만 원에 청년 패스를 만들자 이렇게 정부 여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안 대변인? 네, 저희가 쭉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네.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인천시와의 협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기후 동행 카드와 정부의 K 카드의 그 혜택이 좀 중복된다, 일부 기능이 중복된다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좀 개선하면서 확대하고 통합하고 전국화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와 국토부의 K패스를 월 3만 원대 청년 패스로 확장시켜서 무엇보다 2030 청년들의 외부 활동을 무리 없이 부담 없이 좀 가능하게 해주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월 3만 원대 요금이거든요. 사실 서울시가 기후동행 카드를 내놓으면서 뭐 이야기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최근에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대중교통 요금을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기후동행 카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조삼모사 같은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생과 기후를 동시에 살리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그걸 살리면서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더 주자라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용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죠? 이용 가능한 범위는 네. 제가 미처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K패스 기후동행 카드 같은 걸 좀 다 통합하고 확대하고 하나로 만들자라는 네. 것입니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환영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결국 재원 조달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 만큼 세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정부 여당이 청년 패스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사실 김민석 민주당 네. 정책위의장이 한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숟가락 얹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 되었던 간에 옳은 정책적인 제안은 칭찬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게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조금 더 재원 조달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청년들과 동행을 하는 게 옳은 방향일지 이 지원할 수 있는 계층이나 아니면은 금액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조금 같이 논의를 해보는 구체적으로 것도 좀, 네. 네,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정부 여당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고 이런 또 좋은 제안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바람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가졌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취지, 좋은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같이 여야가 힘을 합쳐서 마련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숟가락 얹기라고 표현하신 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숟가락 얹기라고 따지면 여야가 공감하는 개식용 금지와 관련된 거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법이라고 하면서 숟가락 얹는 게 더 심한 문제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네, 김건희법이라고 이렇게 이게 숟가락을 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 네. 정치 노트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네.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좀 화두에 올라 있는 조례 아니기도 하고 국회도 지금 그렇죠. 앞두었으니까 그거는 사실 너무 저희 김건희 여사가 네.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름이 붙은 것 같고 서울시 조례도 저희도 잘 봐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이 있어도 대통령 부인의 이름이 붙는 것은 좀 과하죠.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개식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꿀 일이지 법으로 금지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여론이 커서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론조사
이 이제 내부 여론조사를 다룬 언론 기사를 보고 좀 화들짝 놀랐는지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뭐 당론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뭐 김건희 여사의 숟가락 얹기도 좀 지적하고 싶고 국민의힘의 용산 눈치 보기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뭐 협치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주제가 흘러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그 교통비 부담을 줄이려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실효성과 예산 문제를 고려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요즘 저희 방송 끝나는 시간 밖에 나가면 하늘이 좀 어둑어둑한데 지금 국회 경비가 삼엄하니까 두 분 조심히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그리고 안규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